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추천인 이벤트예요. 요거 정말 쏠쏠해요. 대표적으로는 마켓컬리 있고요. 뭐 무신사, 아이디어스, 오늘의 집 등등 뭔가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하는 곳들이 친구를 추천인으로 내 아이디를 썼을 때 포인트 혹은 쿠폰을 줍니다. 보통 5,000원 상당으로 주고요. 이거는 큰 기대보다는 보너스 느낌으로 삶의 질을 상승시켜요. 저는 특히 마켓컬리가 좀 쏠쏠한데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뭔가 평소에 사 먹기엔 마켓컬리에서 너무 비싸게 파는 것 같아가지고 못 먹어본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사 먹거든요. 뭔가 사치하는 느낌으로. 근데 이 추천인 이벤트는 글 쓰는 꿀팁을 하나 공유를 드리자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 글을 볼 사람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특히 마켓컬리 추천인 엄청 경쟁률 높거든요. 이걸로 많이 벌으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벌기 때문에 요것도 아까 쿠팡 파트너스처럼 굉장히 경쟁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진짜 마켓컬리에서 산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 리뷰하면서 같이 넣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마켓컬리도 마찬가지고 다른 플랫폼도 다 마찬가지인데 요거 전용 아이디를 하나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미 내가 가입해서 어쩔 수 없다 싶으면 그냥 가족 아이디든 뭐든 하나 신규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아이디를 사람들이 쓰기 편한 걸로 만드세요. 내 원래 아이디는 좀 사람들한테 낯선 아이디가 많지 않나요? 보통 내 이름이나 내 기념일이나 이런 걸 조합해서 만드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추천인 아이디는 정말로 간단하게 만들어요. 뭐 ABC 1, 2, 3, 4, 5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 글을 직접 들어와서 뭐 복사해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복사 막가 놓으시는 블로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저 같은 경우도 막아놓거든요. 그리고 글을 읽지 않고 추천인 같은 경우는 제목만 보고 그냥 드래그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굳이 내 글을 읽지 않아도 이 사람이 상단 노출에 내가 돼 있으면 내 거를 추천인으로 가져가게끔 그냥 제일 편안한 거 써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이 어려운 아이디가 있고 쉬운 아이디가 있으면 쉬운 아이디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은 일부러 페이지는 만들지 않았어요. 너무 간단해가지고.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에 사업에 관련된 상품 리뷰글 가끔 가다가 올려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너무 그걸로 범벅이 되면 안 되겠죠. 특정 스마트 스토어로 빠지는 글을 너무 자주 올리면 그건 좀 안 좋겠죠. 근데 간간히 리뷰를 해주시면은 이게 생각보다 블로그를 통해서 직접 구매로 연결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잠깐 스마트 스토어를 했었는데 그때 느꼈어요. 생각보다 내 블로그가 그 통영 횟집 이후로 처음 그 몇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그 아이폰 SE2로 빵 팔았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스마트 스토어로 한번 구매를 연결해 봤었을 때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품을 들이셔서 직접 뭐 옷 같은 경우는 실착용 샷을 스마트 스토어의 상세 페이지보다 좀 더 뭔가 편안한 느낌으로 정말 실사용자 느낌으로 이렇게 찍어주시고 글을 만져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는 사실 블로그를 계속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수익보다도 블로그에서 느끼는 가치가 있어서 계속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수익은 사실 이거 할 시간에 아무리 글 5개여도 저는 글 하나 쓰는데 사실 글 쓰는 시간을 많이 들이진 않거든요. 저는 보통 20분에서 30분.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쓰는 쿠팡 파트너 쓰는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도 내가 어쨌든 한 달에 글을 5개 이상 쓴다고 하면 그래도 몇 시간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몇 시간으로 다른 일 했었을 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 안 하고 그 시간에 블로그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일단은 저는 수익도 수익인데 블로그를 통해서 경험의 확장이 일어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경험의 확장은 이런 거죠. 뭐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 사례기도 한데 그분은 그러니까 맛집 블로그 대행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맛집들이랑 블로거를 연결해 주시는 대행사를 운영하셨죠. 그러다 그분이 이제 수많은 맛집들에 가가지고 노하우를 습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하셨고 정말 히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실제로 보기도 했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대학생 때 블로그를 운영한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쨌든 모든 사업장에 가면 그 사업장에서 그 사장님이 고민하신 정말 내 생계를 걸고 고민하신 걸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특히 일반 소비자로 갔었을 때보다
저는 블로거로 갔을 때 느끼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더 잘해주시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설명도 더 많이 해주시고 그런 체험의 확장도 분명히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다른 분야로 갔었을 때, 다른 일에 접목을 시켰을 때 이런 경험의 확장, 내가 굳이 내 돈을 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워오는 게 많다. 물론 제 시간을 쓰긴 하겠죠. 그래서 내 관심 분야 혹은 내가 관심이 생길 것 같은 분야 이런 것도 체험이 가능하죠. 전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다니려고 노력은 합니다. 코로나 터지고는 좀 못했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다니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나를 지키는 수단 중에 하나로 블로그가 사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절대로 악용은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내 글을 봐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뭔가 글을 썼었을 때 내 글을 읽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각보다 삶에 큰 도움을 주더라고요.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디서 뭐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했었을 때 그래도 누군가 한 명은 내 말을 들어줄 수도 있을 거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알리는데 내가 어떤 플랫폼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블로그를 포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유튜버 대형 유튜버 분들은 당연한 거고 꼭 대형 유튜버 분들 아니셔도 어쨌든 내 글, 내 영상을 봐줄 누군가가 있다는 건 삶에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힘을 주실 수 있도록 좋은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야겠지만 그래서 저는 수익보다 그런 초점에서도 꼭 블로그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영상 대비 품이 정말 덜 들어요. 그리고 또 지금 많이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간 블로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글을 잘 쓰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생각보다 강의를 오래 했네요. Q&A를 먼저 할게요. Q&A 혹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뭐 되게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없으신가요? 딱 조금만 Q&A 없는지 기다려보고 바로 그럼 유언비어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꼭 수익 관련된 거 아니어도 그냥 블로그에 관련된 것도 괜찮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Q&A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은 왜일까요? 일반 정보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제품 음식 리뷰를 해도 이런 수익 창출이 가능할까요? 일반 정보 블로그가 어떤 분야실까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카테고리, 기술, 법률, 일상생활 등 공공정보요. 오, 공공정보. 혹시 지금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운영하신 기간. 200명 내외. 어, 일단은 어떤 카테고리로 계속 가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정보성으로 계속 가실 예정이다 하면은 정보성 올리시면서 일상글 조금 섞어주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보라는 게 사람 일상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분야를 쓰다가 공예 분야로 변경한 후에 방문자가 너무 적어요. 방문자를 늘리고 싶은데 다른 분야를 접목하면 어떨까요?
요게 저번 주 강의랑 조금 겹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두 분 질문 방향이 조금 같으신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내가 어떤 블로그 카테고리를 운영할까라고 했었을 때 일단 1번은 내가 관심이 있어서 내가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카테고리로 가셔야 되고 다른 거 하나는 다른 사람들도 이 카테고리를 원하는가 해서 요 교집합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 교집합에서 먹히는 글을 쓰면 가장 좋겠죠. 근데 사실 내 블로그가 어느 정도 좀 돼. 내 블로그가 어느 정도 좀 된다. 나는 쓰면은 상단 노출 괜찮지. 하는 블로거면은 사실 중간에 뭘 쓰든 너무 막 중구난방으로 너무 가지 않고서야 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저도 뭐 맨날 맛집 쓰지 않습니다. 사실 맛집으로 버는 것보다 테크로 버는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내가 만약에 시작하는 블로거다 하신 경우는 너무 자주 섞으시기보다는 그냥 내가 메인으로 가진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시면서 한 달에 한두 개씩 섞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방문자를 늘리고 싶은데 다른 분야를 접목하시려면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공예를 제가 잘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 유튜브 키워드 잡는 거랑 결국 비슷한 거거든요. 유튜브 키워드도 인기 키워드라는 게 있고 내 분야의 키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적절하게 섞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공예. 제가 공예를 잘 몰라서 막 던지는 거니까 안 맞으셔도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공예가 액세서리 쪽이랑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액세서리라고 해볼게요. 액세서리는 만약에 내가 액세서리를 취급하는 블로거면 코로나 시기에 이거 뭐죠? 마스크 스트랩? 그거를 놓쳤으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시기에 내 분야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걸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눈치를 채서.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강조를 했던 건 반박자 빠르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반박자 빠르게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모든 글은. 그래서 탑10 후리스도 잘 됐던 이유가 그때가 텐텐데이 시작하는 주였어요. 그래서 그게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통계를. 그 글 같은 경우는 10월 17일에 텐텐데이 올려가지고 이때 밤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10월 17일에 올려서 지금 16,000뷰거든요. 그런 식으로 텐텐데이에 후리스 볼 사람들이 거의 다 봤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